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알아볼까요? 신한은행이 불법으로 고객 계좌를 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은행들 참 밉상인데 이제 계좌까지 뒤지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정보 유출에 더해서 이제는 직접 은행들이 고객들의 계좌를 뒤지고 있다고 해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직원들이 불법으로 계좌를 수백 건 조회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이 된 건데요. 정관계 고인사의 계좌가 아닌 은행 직원의 가족 계좌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치인 계좌를 불법 조회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이런 혐의를 잡고 특별 감사를 벌인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의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총 150만 건에 대해서 계좌를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전수 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들을 불법으로 수백 건 조회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 신한은행과 이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송방망이 처벌은 안 되겠습니다. 네.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신한은행이 이 정관계 고인사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정치인들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혐의는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요?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신한은행이 야당 중진 의원들 22명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지게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중진 의원들,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박지원 등 민주당 그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과 그리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총 22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정동영 박지원 의원이 처벌 요구 진정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22명 중 15명은 조사 결과 이름은 같고 또 5명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조회가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동명이인이었다는 거죠. 네. 나머지 2명은 과거 이미 제재를 했던 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인 계좌를 조회한 건 아니었지만 엉뚱하게 일반인들의 고객 계좌들을 뒤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신한은행 빼도 박도 못하게 또 혼나게 생겼습니다. 네. 네, 이 문제는 신한은행이 불법 계좌 조회를 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과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신한은행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같은 은행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네. 크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은 이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으로 조회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임직원 65명에 대해서 문책 조치가 내려졌었는데요. 이 밖에도 신한은행 직원 50명이 개인 목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를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예금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무단으로 넘긴 바도 있었는데요.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이 라흥찬 전 회장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고 또 2012년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과 연루가 돼서 기관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전과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건 은행이 아니라 무슨 전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은행에 우리의 그런 금융 정보들이나 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지금 월급이 들어오고 있는 계좌도 네. 신한은행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정신 네. 좀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번 뉴스가 좀 기분이 나쁜 거는 일단은 고위 정치인들의 계좌를 일단은 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고위 정치인들은 건드리지 않고 만만한 국민들의 계좌만 네. 뒤졌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정말 뒤지려고 그런지 네. 뒤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욕 아니죠, 이거. 네,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아마 조사를 하면 같은 비리 사실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과 은행이 알아서 고객 정보들을 뒤지는 것은 엄연한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신 차리고 이번에 한번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주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정말 말씀하셨듯이 저금을 하기가 싫어질 정도입니다. 네. 네, 이 통장 주인의 프라이버시는 이렇게 무시돼도 되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은행들 법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건 또 왜 법을 안 지키는지 정말 따끔한 맛을 한번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업계어 바라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미래형 타이어를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형 타이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참 많은 분들께서 네. 궁금해
하고 계실 네, 텐데요. 어감은 참 좋은데요. 네. 네. 내 차에 미래형 타이어가 달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미래형 타이어는 공기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네. 한국 타이어에서 20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 모터쇼에서 공기를 주입하지 않는 미래형 타이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콘셉트 타이어인 한국 아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져서 일반 타이어보다 아주 가볍고 또 색상도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통 다 검은색 타이어인데 네. 뭐 빨정조 파남보 다양한 색깔들의 타이어도 조만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연료 소비와 소음 발생을 또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원제품의 95% 정도는 재활용할 수 있다니까 또 경제적이기까지 하네요. 내구성과 연비를 개선한 트럭버스용 타이어 신제품 2종도 함께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5 시리즈의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초고성능 타이어도 함께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다면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네요.